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셋째 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게 됩니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 방문을 먼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집단 체조를 관람하고 우리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 일찍 숙소를 출발해서 이제 조금 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을 했고요. 이제 좀 뒤면은 삼전공항까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관련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일정이었죠. 문 대통령이 북한의 집단 체조를 관람한 뒤에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우리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면 당연한 그런 일정들인데, 근데 일단은 이 엄혹한 상황이죠. 북핵 위기 국면에서 네. 과연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물론 정치적 내용은 뺐다고 하더라도 집단 체조라고 하는, 그것도 평양이라는 신장부에서 이것을 관람하느냐 여부였고,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소개 정도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일정을 넣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죠. 그리고 오늘 백두산 일정도 사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연설, 공연 관람 그 장면보다 그 정도의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관건인 비핵화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선거가 있었다. 저는 그 이면을 봤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성공이 이미 성공적인 비핵화 부분의 결과 도출이 이미 예견이 된 상황이었고, 지금 백두산 가는 일정도 경호 의전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매뉴얼을 본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계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현장을 경호진이 가야 되는 거고, 네. 좀 더 엄격한 매뉴얼이라 그러면은 그 최초의 그 공항을 VIP 비행기가 그렇게 북측이 전해준 항로에 따라서 가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모든 일정들이 사실 크게 보면은 첫날 회담이 사실상 전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상당한 조율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강한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상당 부분은 합의가 됐을 그럼요. 것이다. 예, 이런 예, 이야기셨고요. 능라도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북한 주민들도 참 인상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기대도 이제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조금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남북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갖지 않겠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않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공연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며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그 공연장이나 이런 자리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응당 당연한 반응이지만 네.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남한의 지도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 네, 체제 선전이고 예. 또 원래는 이게 혁명가요. 이 그 곡의 이름 그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혁명가요이고 군가이고 정말 46년에 그 김일성이 직접
그 승인을 했던 그런 곡이거든요. 굉장히 체제 선전이 강력하게 묻어 있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공연에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감정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이 평화적인 무드를 그 좀 감안을 해서 또 그 체제 선전에 대한 것도 많이 덜어냈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뭐 거의 매 문제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위원님은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시각각으로 지금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서 상황을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북한 체제 특성상 다 편집해서 원하는 것만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아마 북한 주민들이 물론 이제 사전에 그 5.1 경기장에 온 사람들은 이제 통보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네. 저게 향후 어떤 북한 주민의 내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모를 겁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대외적인 행보는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자신이 통 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과거하고 똑같거든요. 동원과 사전에 기획된 어떤 연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저 장면 자체는 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아마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눈에 띄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행사에서 모두 발언을 안 해요. 그냥 오면 바로 공연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장면들이 저기 모인 네. 5.1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거죠. 사실 15만 명이라고 그러면 평양 주민의 한 12, 명 중에 한 명은 저기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00만 명 정도 그럼요. 왔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평양 방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저는 저 북한 주민의 내적인 변화, 네. 북한 내부의 네. 내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백헌 영빈관의 조금 전에 출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도착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헌 영빈관의 종업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김정숙 여사도 함께 맞은편에서 인사를 갖고 환송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면은 조금 전 백두산 등반을 위해서 소위 백환을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밝은 표정으로 지금 숙소를 막 나서서 차량에 탑승을 하는 조금 전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초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6시쯤에 숙소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약간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6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전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차량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 숙소를 출발해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이동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백헌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변에 조금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참 저렇게 풍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순안공항은 일산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헌은 성동구, 뚝섬 내지는 광장동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면 갑니다. 25분 정도. 예. 근데 이제 도착하는 날은 이제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예상을 하면은 6시 40분경 출발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7시, 8시 사이 중반대에는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겠네요. 네. 7시 20분 정도에 출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연도에 북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네. 나와서 꽃수를 흔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꽃수를 흔들면서 환송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북한 오늘 평양 날씨가 구름 조금 정도의 날씨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 약간은 흐린 날씨고요. 통일 조국을 지금 잘 들리지는 아마 네네.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조국 통일을 연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장면이 사실 이제 복잡한 장면이요. 예, 변한 북한과 변하지 않은 북한이 섞여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향후에 딜레마일 겁니다. 한반도기를 같이 들고 예, 있네요. 이번에 이번에는요. 특징 중에 하나죠. 예. 네.
저 장면이 사실 북한에서만 가능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한 번에 나와서 그것도 숙소에서부터 공항까지 그 길을 모두 메운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조한원 박사님께서 굉장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과거의 모습, 그 사회주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현재 그 화합 모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창문을 열고 네.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흔들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또 환송의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북한군의 호의를 받으며 지금 공항까지 이동하는 모습, 조금 전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백두산 하면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예측을 할 때 안 가실 거라고 봤어요. 좀 여러 가지 보면서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그러니까 많았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네. 이제 나는 간다고 예측해서 맞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다시 물어봐도 안 가실 거라고 예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네. 그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러운 5일 경기장에서의 집단 체조 관람도 관람을 하시고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백두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행사의 상징성, 이번 정상회담에 결국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남북한이고 예. 결국 남북한이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래로 간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걸림돌이 있죠. 북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논란 평가가 지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설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저런 행보가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과들이 지금 숨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징적인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백두산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결단을 할 때마다 백두산을 등반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 민족의 영산으로서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도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자 의미 있는 장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그 뒤에서 어떤 뭐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얼마나 결단이 있었냐,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긴장되지 않은 영역들, 즉 뭐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도보다리를 두 분이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이제 긴장을 좀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2의 도보다리와 같은 그런 행보를 네. 저희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긴장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화합과 이런 접점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금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손을 흔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게요. 사실 거의 첫날 도착했을 때 정도의 북한 주민분들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계속해서 현장 화면, 네. 조금 전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10만 명 정도 나왔다고 전해졌는데 네. 거의 비슷한 수가 아닐까 지금도 싶습니다. 거의 지금 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좁은 지역에 밀집된 인원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보니까는 거의 그 순환공항으로 가는 연도 거의 그 전 구역에 아이고, 나열이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일상을 보면은요, 오전에는 쉽게 말하면 집회, 그러니까 국가에 동원하는 활동, 그다음에 오후에는 장마당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건 아주 기계적으로 거의 자동화된 수준으로 네. 동원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외곽으로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곧 아마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원래 백두산 천지가 잘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 과연 천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화면은 순환공항. 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한반도기와
꽃을 등을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이 환송에 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예, 인사도 하고 오른편에는 있습니다. 아마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닐까 예, 아, 싶은데요. 그렇군요. 위원장이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참매 1호기 이를 이용을 해서 네. 공항을 일으켰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장관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측 수행원들과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네. 보고 계십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명규 통일부 장관도 보였고 네. 또 환송 꽃다발을 행사가. 전해받고 있습니다. 네, 환송 행사 장면 저희가 다시 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외교 의전에서도요. 네. 이 두 정상이 동일한 공항에서 시차를 두고 떠나는 장면도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당초 영빈관에서 환송 행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공항에서 지금 꽃다발을 받는 모습 보셨고요. 네. 평양 순안공항의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조금 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해서 우리 측 수행원 그리고 또 북측 인사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환송 행사를 받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은 그 전 장면이 되겠죠. 네. 아침 일찍 백환 영빈관에서 공항을 향해 출발했던 장면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 백두산행에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언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할 것인가 이 점도 참 궁금했는데 아마도 먼저 출발한 것으로 먼저 예상이 출발할 것 되신다고 같고요. 하셨네요. 역시 이제 참매 1호기를 타고 갔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군 2호기에 역시 비밀이 이제 풀렸네요. 네. 공군 2호기가 왜 갔나 했는데 예. 근데 삼지연 공항이 사실 공군 1호기가 착륙할 만한 최근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공군 2호기가 굳이 갔다는 이유는 아직 그 활주로의 길이가 공군 짧다고. 1호기가 네. 공군 1호기가 착륙하기에는 짧았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첫날에 도착을 했을 때 공군 2호기가 먼저 순안공항에 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마도 이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진들끼리 그 정상회담 이전에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백두산에 가는 그 일정 역시도 마지막에 저희가 그 친교 행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친교 행사의 몇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서 그 백두산 등반의 일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 2호기도 저희가 이제 왜 와 있나 하는 의혹이 지금 이제 풀리는 그런 과정이겠죠. 네. 자,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숙소를 출발을 해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계속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의를 받으면서 차량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했던 당시의 모습 왼쪽 화면 통해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미 지난 4월에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레킹 꼭 하고 싶다. 네, 그런 소원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셈입니다. 예, 이제 개마고원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두산 트레킹은 갈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왜 이 바쁜 빡빡한 일정에도 백두산을 갔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남북 관계의 이정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비핵화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합의가 지금 눈에 잘 부각이 안 되는데요. 문 예.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주요 의제는 비핵화와 군사 분야의 실력 구축 조치다. 근데 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죠. 예.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군사 분야의 부속 합의서죠, 명칭은. 할 때 양 정상이 임석을 하고 송영무 장관과 노광철 무력상이 사인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게 사실상의 실질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종전선언입니다. 원래 정전협정이 국가의 수반이 한 게 아니고요.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그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도아이, 그다음 유엔군 사령관 클락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과 정전은 현장에 있는 전투 지휘관이 하는 전술적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도 정치적 선언은 국가 수반이 하지만 기술적인 종전도 현장 지휘관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수뇌부가 사인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일각에서 중국도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남북한 간의 종전 선언과 불가침까지 내용이 합의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91년에 기본합의서, 네. 2007년에 14선언, 그다음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도 드러는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군사 당국자 간의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서명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북관계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미 불가침과 사실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두산이라는 상징성을 더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결단을 내리기 전후에 백두산을 많이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짚어주신 종전선언의 의미가 좀 있다고 역시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그 군사 합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색다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생방송으로 나오고 나서 그 국방부에서 제공한 그 군사 합의서의 네.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미 그 9월 13일부터 또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이 모여가지고 정말 새벽 3시까지 그 여러 가지들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밤새서. 근데 그런 노력들이 돋보이는 결과물들, 즉 뭐 언제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그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남북한이 이것을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백두산도 그런 의미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의미를 많이 짚어주셔서 제가 아쉬운 점을 하나만 좀 짚어보자면 사실 NLL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은 잘 안 됐거든요. 이제 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네.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시끄러울 겁니다. 진보 보수 진영에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LL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선이에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에서 합의된 선은 MDL 군사 분계선입니다. 육상만 있어요. 그다음에 한강하구 공동 이용하기로 했죠 이번에. 한강하구는 공유 수역으로 한다. 거긴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전협정의 끝이고요. 해상에는 분계선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유엔군이 건 거죠. 우리 해군의 작전을 더 이상 북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이에요. 북한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해군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고 싶은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백령도, 연평도 이런 그 서북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LL은 양측 간의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NLL이라는 기준점을 우회해서 북측과 남측 지역의 특정한 수역을 공유 수역으로 설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안보적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군사 기술적으로 측면에 들어가면은 연평해전 때는 우리 참수리 고속정 120톤짜리입니다. 북한급도 유사한 선들이 근접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수리 고속정을 윤영하급 500톤급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500톤급의 주무장은 하푼이나 해성 미사일입니다. 예.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 원거리를 떼놓는다고 그럴 때 공격 능력은 우리만 있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안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우려는 뭐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제 선언문 이야기로 좀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비핵화 부분 상당한 좀 진전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그럼요. 평가를 예,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도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비핵화 부분에 대한 부분요. 네, 비핵화야말로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모두가 다 같이 기대했던 그리고 지켜봤던 그런 이제 그 사안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사실 뭐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 결과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던 그 두 가지 정도의 그 사안들, 뭐 예컨대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뭐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라던가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영변핵 시설까지 폐기하겠다. 사실 이건 조건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것이 또 여기서 하나를 내놓으면 저쪽에서도 한 가지를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문제는 순차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8시 28분이거든요. 만약 저희 예상대로 7시 20분쯤에 출발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비핵화 부분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이제 북한이 비핵화 추세를 취할수록 미국의 눈높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크게 보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당 결정은 뭐냐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결속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비핵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핵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필요 없는 시설들을 해체하는 게 지금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발사 중단했죠. 풍계리 폭파했죠. 동창리 지금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합의문에 북한 주민들 보는 합의문에 난 핵을 폐기할 거고 사찰을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회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왜 종전선언에 목을 매냐면 새로운 조미관계, 북한 표현으로 북미 관계가 수립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걸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비핵화한다 추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첫째,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았다는 거고 지금 명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여기에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건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면 상당히 양보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참관하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인스펙션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쟁점이 됐던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뭐 명시적이지 않다. 네. 아니 바로 옆에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예. 그게 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적 처지를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사실 상당한 그 미국의 요구에 부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다 보고를 받았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적어도 당분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데 이면 합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4.27 때도 그렇고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사실 나중에 뭔가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엔 좀 어떤 내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쉽게 예측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리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언급하긴 어렵겠지만 네. 이제 어제죠. 이제 1시간여에 원래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제 배석을 한 네. 상태에서 정말 그야말로 아마 그 시간이 가장 핵 비핵화 문제에 대한 극렬한 논의 정말 소위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합의문에 들어가는 그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명문화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남북한 간의 어떤 입장들을 아마 조율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런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어떤 대응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고 아마 미국에 전달될 가능성 정도는 아마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선언문 가운데 또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 예. 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단히 상징적인 백두산까지 가셨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그러면은 성과가 없으면 못 오죠. 이것을 능가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남북 관계와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있어야 서울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좁혀져야 서울에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그러면 지금 현안인 종전선언과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급하죠.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의 효과를 보려면은 중간선거 이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러면 사실 뭐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행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또 비행기 의도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큰 결과가 도출되는 건 11월 이전 그것도 말이면 뭐 10월 말이면 좀 성과를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네. 10월 중순경에는 성과가 도출되는 게 좋죠. 그러면 빠른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하시겠죠? 그럼 폼페오 장관이 방북을 할 겁니다. 예. 스티브 비건 대표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협상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고 김정은 위원장도 오고 네. 그럼 여기서 남북미 종전선언 혹은 남북은 종전선언 한 거니까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빠르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면은 10월 네. 중순에 10월경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동시에 서울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일 수 가능성이 있다. 네, 10월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 볼 수 있다. 이런 적어도 트럼프 말씀이셨는데요.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러면 네. 네.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돼야만 서울에 올 수 있죠.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빵빠레 올릴 수는 네, 없는 그런데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행을 약속을 했다가 불발이 된 적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답방을 하게 될 것인지 위원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이제 바라기는 그 이제 11월 6일 날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기 전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져서 뭐 소정의 성과라도 이룬 다음에 이제 답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뭐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만약에 꼭 빠른 시일 내가 아니더라도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의 정권들과 이전의 어떤 김정일 이전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와는 다르게 그 지금 남북한의 두 정상은 벌써 세 번째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또 꽤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 정부의 전략은 자주 만나고 그 접촉면을 확대하고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브로맨스로 보일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을 한 다음에 정말 평화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근데 이런 국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봐도 한 번에 거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 뭐 그 서울 답방에 대한 그 발언 역시도 그 주위에선 다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봐서는 쉽게 그 물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고요. 근데 네. 실은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평양 방문도 파격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일정이. 싱가포르까지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지금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서울을 못 올 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문점에서 두 번 했고 네. 평양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번 정상회담을 한다 서울이다. 그러면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리더십을 본다 그러면은 올 겁니다. 올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일정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가장 좋은 시점은 사실은 10월 중순인 거죠. 모두에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한 게 거의 다 지켜졌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